자, 강경래 기자가 빵빵 터트리지 않습니까? 저는 주로 거품이 꺼질 만한 기업들을 미리 예고하는 점집으로 자칭 유명세를 타볼까 하는데 전혀 유명세가 안 타고 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자, 오늘은 어떤 점집을 소개해 줄 거냐? 몇 달 전에 RNL 바이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NL 바이오 적자가 나고 있죠. 네. 근데 이 과로가 뭐냐면 자본금 네. 앞에 있는 건 자기 자본. 그러니까 4억 아래로 더 손실이 나면 이제 자본 잠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맞습니다. 네. 그런데 PBR은 10배. 바이오니까 성장성이 좋으니까 맹목적으로 신뢰하고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고평가가 되는 거죠. 네. 버블이죠. 맞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품으로 승인받지 않으면 이 버블은 그냥 폭삭 꺼집니다. 네, 황국상 기자가 옆에 있었죠. 네,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8월이었는데 자본 잠식에 우려가 있다라고. 네네. 그래서 이게 해소되지 않으면 버블이 꺼진다 얘기했잖아요. 예. 자본 잠식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자본금의 66.7%가 잠식됐다. 네네. 이렇게 공시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됐죠 지금? 많이 저 확인을 못했습니다. 금요일에 이어 네네. 오늘도 이틀째 한가입니다. 막 소름이 끼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한 기자? 예. 그냥 웃어버리시는군요. 아니 정말 좋은 방송입니다. 좋은 그죠? 방송. 네. 예. 비싼 주식들은 우리가 피해야 되고 실체가 네. 없는 주식들은 정말 쳐다보지 예, 말아야 되고. 맞습니다. 예. 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정말 하셔야 된다. 이런 예, 말씀을. 예. 강연아 기자도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계속 뭐 업체 다니면서 네. 과외를 받고 있죠. 열심히 막 적으면서 공부하고 과외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참 너무 이렇게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이런 그 뭐 테마주나 또 정치 테마주나 이렇게 뭐 바이오 테마주 이런 데 휩쓸리는 모습들 보면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정보 부족, 또 공부 부족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최근에 뭐 저기 뭐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얘기, 워낙 이 뜨거운 이슈가 돼가지고 제가 금요일, 목요일 연이어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이 원양자원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회사 측에서 공시도 했고 홈페이지에 최근 1년의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뭔 일이냐? 모르시는 분들은 본인을 탓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아직도 모르겠다 이러면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 오늘 거래가 터지면서 웬만한 채권단들은 주식으로 가지고 있던 거를 다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10% 정도밖에 빠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회사 측의 해명을 한번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목소리는 좋지 않지만 한번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원양자원 주주 및 투자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 전략, 그다음에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당사는 작년 4분기 실적 호전으로 중국 내에 현금 유동성이 호전되었지만 현지 외환관리당국 규제에 따라 한국으로의 송금이 제한됨에 따라 또다시 채권 상환이 연장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장화리 사장은 추가로 본인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누적 담보 주식수는 3천만 주로 제공 당시의 시가 기준으로는 1,850억 원에 이릅니다. 중략, 이어서 또 민감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 제공은 물론 당사가 중국원양자원이 채권단과의 계약 중 일부 선행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이 부분 잘 들어보세요. 상환 연장 협상 조건으로 BW 채권 말씀드리는 겁니다. BW 채권을 상환하자고 연장하는 협상을 했는데 그 조건으로 당시 구매 중인 신규 운반선에 대한 담보 설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운반선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이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하지만 현재 신규로 구입된 운반선은 당국으로부터 선박 허가증 및 출항 허가서가 미발급된 상태로 건설 중인 자산에 포함되어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회사는 채권단 측에 충분히 양해를 구했고 동시에 국내 증권사를 통한 조기 상환 구조에 대한 협상 미팅을 주선했고 관련 실무 절차도 밟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채권단 일부가 주식을 매도하면서 주가가 급락했고 이러이러한 조기 상환 구조에 대한 협상이 사실상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해명입니다. 또 민감한 얘기가 있습니다. 회사 측은 이러한 해명이 왜 늦어졌냐라고 이제 해명을 했는데 왜 늦어졌냐 하면 당시 해외 펀드와의 조기 상환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었던 관계로 이 협상에 영향을 미칠까봐 시장에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채권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얘기도 빠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담보권 행사가 이루어졌고 주식 매각이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급락해서 구체적인 실무 작업이 진행되는 와중에 좀 이런 그 협상이 여의치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중고양자원 측에서는 재무구조는 양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대책 및 주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해외 펀드 채권자들과 실무 협의가 진행되어 조기 상환 절차를 밟기로 구두 합의를 도출한 다음 날인 3월 14일 대규모 매도 물량이 채권단으로부터 출회가 됐다. 이거는 상호 간의 합의에 대한 명백한 배신 행위이며 또한 추진 중인 해외 자금 조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손해배상 및 법적 대응을 검토 중에 있다. 아울러 주가 하락을 틈타 악성 루머가 유출되고 있는데 이것도 근원지를 찾아내어서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화리 대표는 이번 사태로 인해 강제 매각된 지분을 조기에 시장에서 재매입해 책임 경영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며 중국은행자원의 미래와 성장성을 믿고 투자하는 주주 여러분께 회사 이익을 공유할 것을 다짐한다. 이게 마지막 얘기입니다. 이에 대한 궁금한 얘기는 홈페이지에 가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강 기자. 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납니까? 우리 강 기자는. 네,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거? 네, 좀 깜깜하고. 네. 네. 그렇죠. 예. 답답하고 네. 깜깜한데 지금 오늘 보니까 채권단이 한 500만 주 이상, 네, 기관 투자가가 500만 주 이상 적어도 심지어 제가 추정컨대 1000만 주 정도 지금 거래량이 한 2,300만 주가 되는데 이 현재 가격이 안 나오나요? 네. 매매 투자자 거래원, 네. 이트레이드 증권에서 700만 주, 대우증권에서 400만 주, 이것만 합쳐도 1,100만 주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 1,000만 주 이상 오늘 매도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채권단들은 자금 상환, 빚대부로 채권 상환이 어렵다 이렇게 보고 주식을 던지는 것 같고 이 주식은 고스란히 누가 사고 있느냐? 개인 투자자들이 사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실체를 냉정하게 인정하고 파악하기보다는 무언가 회사 측을 둘러싼 뭐 음모가 진행되고 있고 이 때문에 회사가 제때 이 채권을 상환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좀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부감사 보고서는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4월 말까지 제출될 예정에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 회사 측에서는 채권단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단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 측에서 BW 상환을 제때 못할 우려가 있는데 담보 주식을 팔지 않을 채권단이 있을까요? 네. 무엇이 사태의 진실인지 실체인지를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장 대표가 약속한 대로 다 담보로 제공돼서 시장에 매각된 이 주식을 언제 되살지 이런 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장 대표는 회사 측에 담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상식적이라고 하면 회사 측에서는 그에 대한 이제 상환을 해야 되겠죠.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불확실성이 너무너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표를 통해서 우리가 비싼 주식, 안 비싼 주식에 대해서 한번 차분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표입니다. 중국 원양자원이라는 중국 기업.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새 너무너무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코라홀딩스 업데이트된 걸 보내드렸는데 시가총액이 라오스에서 지금 뭐 라오스의 삼성전자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네네. 시가총액이 드디어 1조 원을 넘었습니다. 우와, 네네. 네. 중국 원양자원은 이렇게 재무구조가 좋지만 주가가 이제 폭락하고 있고요. 코라홀딩스 PBR이 10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성장성이 높다는 이유겠죠. 하지만 저는 비싸다고 봅니다. 지금 가격에서는. 두 번째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똑같이 1조 원을 넘어선 회사입니다. 이제 저 영국에서 런던에서 최장암 백신 개발한다는 회사거든요. 예, 제가 예. 몇 번 얘기했습니다. 요새 다시 급등하고 있는데 이익이 나고 있지만 40억. 네. 시가총액은 1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강 기자? 젠백스도 좀 이 바이오 좀 네. 이렇게 우회 상장해서 좀 바이오 좀 그쪽으로 네. 테마주를 이끌고 있는 스스로 이끌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체가 잘 불분명합니다. 네. 예. 이제 뭐 실체가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네네. 이 최장암 백신 개발이 언제 구체화될지 네네. 아직까지 좀 깜깜무소식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또 대규모 BW도 발행했어요. 네네네. 이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싸지 않다 말씀드릴 수 있고 마지막 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 재무제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아시아 이 시멘트 회사죠. 연결로 보니까 순이익이 800억, 700억, 영업이익이 800억. 자기 자본은 1조가 넘습니다. 이거의 거의 10배, 10배. 네. 근데 시가총액은 3분의 1. 네네. 그러니까 싸면 이게 쌌지 네네. 이 좌측이 싸지는 않더라. 네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싶습니다. 우리 강 기자 어떻습니까? 좀. 예. 딱 봐도 일단 재무상으로 봐도 좀 시가총액이 좀 지나치게 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라오스의 성장성, 뭐 미얀마까지 가고 뭐 다 간다는데 네네. 이 자기 자본이 뭐 5천억 되려면 몇 년을 기다릴지 모르는 거죠. 지금이 1,100억이니까. 네네. 네. 근데 이미 이거는 1조 원을 이미 넘어서 버렸어요. 이제 네.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따지고 냉정하게 파악을 하면서 판단을 내리고 이렇게 해야 정말 후회 없는 투자를 할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강 기자가 얘기했던 아주 어마어마한 또 모멘텀 있는 회사와 더불어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강 기자, 네. 오늘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